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행정 정리 문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보건간호학 하겠습니다. 하다가 여러 번 끊겨가지고요.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적어 놓은 게 보여요. 네, 제가 이미 하다가 아까 이렇게 좀 끊겼어요. 보겠습니다. 1번 균lig이 말한 보건행정의 관리 요소는 7가지가 있어요. 균lig이 요 7가지가 보건행정의 관리 요소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기획하는 거,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사람을 잘 배분하는 인사, 지시, 지휘 같은 말, 그 다음에 조정하고 보고, 예산, 요 7가지가 보건행정의 관리 요소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1차 보건의료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제시한 건강 상태 지표에는 건강 상태 지표 요걸 보고 이제 국민의 건강 상태를 평가한다라는 건데 아동의 영양 및 정신 발달 상태 보고요. 그다음에 사망률 4가지를 보는데 영아 사망률, 유아 사망률, 모성 사망률, 사인별 사망률, 그다음 평균 수명 보고 발생률, 유병률 봅니다. 그 다음에 신체 장애율 보고 사회적, 정신적 건전성 요거 보고 하니까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가로에는 영아 사망률과 평균 수명 들어가면 됩니다. 3번까지를 했었네요. 인구 재생산의 주요 지표 중에 하나인 조출생률, 우리가 보통 출생률이라고 하는 산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특정 연도의 연항 인구. 우리 연항 인구는 7월 1일 날짜 인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월에 인구 수를 재던 3월에 재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중간인 7월 1일 날짜를 세기로 했고 그래서 그 해 연항 인구분의 같은 해, 그러니까 요 연도에 몇 명이 태어났는가, 총 출생아 수가 몇 명인가 곱하기 1000 조출생률입니다. 율하면 일반적으로는 곱하기 제가 1000 하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는 조출생률 구하는 방식이었고요. 그 다음 4번 연간 출생아 수 1000명당 생후 1세 미만의 사망아 수의 비율로 나타내며 그랬네요. 그러니까 연간 출생아 수 1000명당 생후 1세 미만의 사망아 수 생후 1세 미만의 사망아 수 비율로 나타내며 국가별 보건지표 및 지역사회의 건강상태나 모자보건사업의 수준 어떤지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지표.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그 지역사회 건강상태, 모자보건의 그 수준을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수준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1세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영아 사망률 되겠죠? 영아 사망률. 네. 영아 사망률이니까 이제 1000명당이에요. 1000명당 곱하기 1000 하는 거였고요. 5번. 우리나라에서 태아 사망의 신고 시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그러니까 사산되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사산시 태아 사망의 신고 시기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다 그랬어요. 제가 조금 너무 짧게 좀 적어놨네요. 5번은 그렇습니다. 6번 볼게요. 신생아 사망률에서 신생아는 생후 몇 세를 말하나? 그러니까 28일 미만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신생아는 7번 볼게요. 1주 혹은 1개월 등 일정 기간에 단위 인구당 몇 명이 질병에 걸렸느냐 표시하는 것은 뭔데? 몇 명이 어느 기간 안에 질병이 걸렸냐? 몇 명 질병이 걸렸냐? 몇 명이 병이 발생했냐?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발생률이라고 해요. 발생률. 이 발생률은 질병에 걸릴 확률 또는 위험도를 직접 추정케 하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데 가장 유용한 지표이다 라고 했고요. 8번 지방보건조직으로서 우리나라 보건 업무를 최말단에서 담당하는 보건행정기관 지방보건조직이고 하면 얘네들밖에 없어요. 보건소 보건소의 지도감독하에 보건지소 그 보건지소의 지도감독하에 보건진료소가 있겠다라는 거죠. 아주 중요하죠. 9번 WHO 세계보건기구는 전 인류에 가능한 최고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언제 4월에 설립됐다. 몇 년도에 그러니까 WHO가 몇 년도에 설립되었냐 이걸 물어봐요. 1948년도에 설립이 되었어요. 1948. 그리고 본부는 어디예요? 스위스의 어딜까요? 제네바에 두고 있고 6개의 지역 사무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역 사무소는 그 6개 중에서
뭐다? 10번 문제가 되겠어요. 서태평양,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예. 자, 서태평양 지역사무소라고 하셔야 돼요. 본부는, 그러니까 서태평양 지역사무소는 어디 있냐면, 이제 필리핀의 마닐라에 있는 것. 서태평양 지역사무소가 우리나라가 속한 지역사무소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의료인력이 어떻게 되고, 또 의료시설과 인력의 불균형적인 분포가 생기고 의료비가 어떻게 하는 등의 요인들로 체계적인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지금 이런 상황들 때문에 좀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좀 체계적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데, 자, 그 이유는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의료인력이 점점 어떻게 돼요? 의료인력이 전문화되고, 그쵸? 우리 책대로 나와 있습니다. 의료시설과 인력의 불균형적인 분포, 그러니까 지역, 이제 대도시라든가 서울, 자, 이런 쪽에서는 이제 의료인력, 의료시설이 좋은데, 이제, 지방으로 간다라든가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의료인력이 없고, 의료시설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불균형적인 분포가 생기죠. 그리고 의료비는 뭐예요? 점점 급증하는 등,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한 이제 생각도 많이 변하고, 그쵸? 관심이 많아지고요. 좀 더, 의료 서비스를 많이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좀 체계적으로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필요하겠다라고 한 거고, 12번. 보건진료소는, 자, 보건진료소 아까 우리 최말단에 세 가지, 있었잖아요. 어디 있었어요? 지방보건조직이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할 때, 그때 보건진료소는 WHO의 1차 보건관리를 국가정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농어촌 보건의료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해결을 좀 하기 위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냐, 이제 이거예요. 언제 1980년에 무슨 법? 농투법. 길게 말하면 농어촌 등 뭐라 그랬어요?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자, 이걸 제가 이제 줄여서 농특법이라고 했고, 자, 그러니까 농특법은 1980년에 만들어졌는데, 그걸로 인해서 보건진료소는 그 다음 해인 1981년부터 설치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 등 이제 보건의료가 많이 필요한 그런 주민에 대해서 보건의료를 좀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13번. 보건소의 금연 프로그램 단계 중 아직 금연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의 단계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자, 뒤에 우리가 좀 더 나오니까 문제 제가 또 하나 낸 것 같으니까 그때 좀 하고, 일단은 전혀 생각이 없는 단계는 뭐라 그랬냐면은 아무 생각이 없으면 계획을 아직도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획 이전 단계이다 그랬습니다. 계획 이전 단계. 그 다음부터 이제 계획을 하고 또 실행에 옮기게 되겠어요. 전혀 생각이 없어요. 내가 왜 끊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계획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4번. 우리나라 보건조직은 시도 단위부터 어디에 속해서 일반 행정 등 인력 예산을 지원받고, 자, 어디에 속해서 지원받는 거냐면 행정안전부에 속해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에 속해서 여기에서는 일반 행정 등 인력이라든가 예산 지원받는 것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란 얘기고, 그 다음 공공보건에 대한 어떤 기술지도, 감독, 자, 요거는 어디에서 관장하냐면 보건복지부. 자, 여기서 관장하는 이런 이원화적인 문제가 있다라 그랬어요. 한 곳에서 관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5번. WHO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 접근의 필수 요소는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접근하기 쉬워야 돼요. 누구나 잘 다가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쵸? 1차 보건의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보건소라도 생각을 해보면 보건소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지리적이든 또 어떤 지리적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그 수용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누가 참여하는 것이 좋냐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지불 부담 능력. 이 지불 부담 능력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전혀 뭐 우리가 돈을 안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지불 부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필수로 생각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했어요. 네, 15번 했고. 자, 16번 볼게요. 1차 보건의료의 기본 정신은 뭐라 그랬냐면, 뭐는 인간의 기본 권리다. 이런 정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뭐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거다. 이것이 1차 보건의료의 기본 정신인데, 건강은이죠, 건강. 건강은 인간의 기본 권리라는 거. 그리고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라는 그런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17번 무엇이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한대요.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이라든가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요 세 가지 뭐라 그러냐면 사회보장이라고 하죠. 사회보장. 그러니까 사회보장에는 사회보험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쵸? 5대 보험 그런 거 사회보험이죠. 그 다음에 취약층들을 위한 공공부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조건만 해당이 된다면 주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사회보장이고 결국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겠어요. OX 문제 18번 사회보장은 최저생활의 보장 기능, 경제적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 사회통합의 기능을 가질까요? 네, 사회보장은 지금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자 이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기능이 있고 그쵸? 최저생활도 보장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다고 하셔야 되겠고요. 사회통합의 기능도 있어요. 기능 다 알고 계실게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말이죠. 그쵸? 자, 요런 이제 사회보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19번. 사회보험 중에서 소득을 보장하는 것 있죠. 예,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연금보험에 소득을 보장해요. 예, 돈을 받죠. 고용보험에서도 우리가 돈을 받고요. 산업산재보상보험, 이제 산재보험으로서 또 소득을 보장을 받죠. 예, 돈도 받을 수 있고, 얘는, 아프면은 병원도 가니까요. 그쵸? 예, 다치면은 의료의 그 보장도 받는 것이다. 자, 요거 맞는 말이고요. 건강보험의 피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자, 보험 서비스를 주는 자가 보험자죠. 그쵸?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아니죠. 피보험자는 국민이죠, 국민. 그러니까 보험자가 공단이죠. 그러니까 요 말은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의 보험자가 공단이다라고 해야 돼요. 네. 객관식을 좀 풀어볼게요. 21번. 지역사회 인구 특성을 파악할 때 필요한 자료끼리 나열된 것은, 자, 지역사회 인구 특성을 파악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조조영모 이렇게 일단 앞자만 외우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쵸? 조조영모. 그래서 조출생률, 조사망률, 조조. 그죠? 그 다음에 영아사망률, 그 다음에 모아비 해서, 요렇게 외우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우리 모아비는 어떻게 구했나요? 모아비는 임신을 할 수 있는 가임 여성 인구는 몇 명인데, 그쵸? 그 중에 0에서 4세 아이들은 몇 명인가? 그거 곱하기 B 100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여기선 1번입니다. 자, 22번. 모성 사망률 계산할 때 분자에 들어갈 내용은, 자, 모성 사망률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가임 여성 인구 있죠? 가임 여성 인구가 몇 명인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가임 여성 인구는 15세에서 49세라고 했고요. 그 인구분의 모성 사망률은 임신, 출산, 산역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 있죠? 이 사람들 곱하기, 자, 우리 보통 보면은 제가 율하면 곱하기 1000 하라고 했지만, 이제 여기서 모성 사망이란 단어가 나오면 10만 명이라고 얘기했었어요. 10만 명. 수업 시간에. 그쵸? 그래서 분자는 4번이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 모성 사망률은 가임 여성 인구분의 임신, 출산, 산역으로 인한 모성 사망자 수 곱하기 10만이라는 거예요. 자, 23번.
간호조무사에 대한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내 부서는 어디냐라는 거죠. 자, 이거 어디라고 얘기를 했냐면 의료자원정책과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쵸? 예, 단답형이에요. 의료자원정책과에서 간호조무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4번 보건소에서 금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아까 제가 이제 금년 준비 단계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좀 보면은 맨 처음 단계는 전혀 생각이 없는 단계, 아까 계획 이전 단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2번 보면 담배를 끊을 생각이 전혀 없음. 요것이 계획 이전 단계예요. 지금 금년 단계를 참 물어봤는데 금년 준비 단계를 물어보네요. 금년 단계 중에서, 금년 위한 프로그램 중에서 금년 준비 단계를 물어보는 거네요. 자, 2번 담배를 끊을 생각이 전혀 없음이 계획 이전 단계고, 그 다음 단계가 좀 해롭다, 나쁘긴 하네 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은 자, 계획 단계예요. 그래서 1번에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계획 단계. 자, 담배를 끊을 생각이 전혀 없다. 2번은 계획 이전 단계니까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 자, 금년을 생각한 그 다음이 금년 준비 단계예요. 금년 준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금년 언제부터 시작할까를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예, 그래서 금년 준비 단계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금년 준비 단계. 다음 주부터 시작할까, 그쵸? 아니면, 요번 주 내로 시작할까, 요번 달 안에 할까, 그러겠죠? 구체적인 금년 시작 날짜를 결정해요. 너무 멀리는 아니고, 보통 한 달, 그 안에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금년 시작한 지 1개월째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 단계예요, 지금. 자, 6개월이 기준인데, 행동 단계는 이제 6개월, 넘지 않으면 행동 단계고 6개월이 넘어섰다 그러면 이제 유지 단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4번은 금년 시작한 지 8개월째니까 유지 단계가 되겠습니다. 답은 여기서 금년 준비 단계는 금년 날짜 결정 요거예요. 5번 이 답이고. 25번 1차 보건의료가 성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자, 1차 보건의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 정부의 관심일까요? 2번 첨단 의료시설일까요? 3번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4번 충분한 예산일까요? 자, 5번 참여한 의료인의 자질일까요? 자, 이런 거는 심플한데 많이 나오죠? 자, 3번,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네, 26번 볼게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 1번 맞아요. 강제적으로 가입하죠. 2번 능력에 따른 보험료 차등 부과. 자, 그러니까 소득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다르게 내니까 능력에 따른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이 맞죠. 3번 보험급여의 차등. 하지만 서비스에서는 차등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똑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보험급여, 보험 서비스를 차등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균등한 혜택을 준다라고 나와 있겠죠. 균등한 혜택. 그러니까 3번이 틀렸으니까 답은 3번이고, 4번 보험료 납부의 의무성. 자, 의무적으로 다 내라고 하죠. 맞아요. 5번 직장 가입자는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50% 부담한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27번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소득보장도 되고 의료보장도 되는 거 제가 아까 얘기했었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산재로 인해서 다치면 의료 쪽 보장도 받아야 되겠죠. 병원에 입원도 해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 월급은 또 나와야 되겠고요. 그래서 소득 보장도 해주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국민건강보험은 의료 쪽만 보장하는 거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의료 쪽 보장하고요. 연금보험은 지금 소득 보장하고 있고, 5번의 고용보험도 소득 쪽을 보장하고 있겠죠. 28번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을 지금 찾아라 라고 했어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자, 민간보험 아니죠. 나라에서 하는 거고요. 1번 틀렸고, 2번 국민건강보험과 통합 운영되고 있다. 우리가 고지서는 같이 나가고 있지만 통합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3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맞죠. 무슨 말이냐면, 자, 등급 몇 등급, 그쵸? 등급이 나와야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은 맞으니까 답은 3번 나왔는데 4번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당연히 가입을 해서 필요할 때 65세 기본적으로 넘었을 때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자,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연금공단이 관리 운영한다.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한다. 이래야 되겠습니다. 29번. 포괄수가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포괄수가제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진 이제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그것만 내면은 되는 거. 그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답이 2개가 나와요. 자, 경제성을 높일 수 있죠. 정해진 그 책정된 의료비 이상은 받지 않아요. 예. 그래서 경제성을 높일 수 있겠어요. 딱 그 돈만 내면 되니까. 요것도 맞죠? 2번. 과잉진료의 가능성이 낮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내장도 그렇고, 그쵸? 치질 수술도 그렇고, 뭐 맹장 수술도 그렇고, 그쵸? 이런데, 요런 것들은 지금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만 내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건데 여기서 더 많은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진 않겠죠, 병원에서. 그래서 이번 과잉 진료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1번과 2번 2개가 되네요, 여기서. 3번, 의사의 적극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겠죠? 4번, 신의료기술과 신약 개발 등에 기여할 수 있다. 뭐 기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내는 건 아닙니다. 5번,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보상한다. 이게 사람 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사람 수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인두제가 되겠어요. 답은 1번과 2번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 30번.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증가율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의료에 쓰는 돈이 많아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 증가율을 찾아볼게요. 1번 고가의 의료 장비나 시설 투자를 많이 하죠. 자, 1번 고가의 의료 장비나 시설 투자의 감소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 증가겠죠. 2번 만성질환자가 감소가 아니라 만성적인 질환자들이 계속 있으니까 계속 의료의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만성질환자가 증가라고 해야 되겠죠. 3번 의료 서비스의 평준화가 아니겠죠. 의료 서비스가 오히려 평준하지 않겠고 더 전문적이 되겠고 그렇겠죠. 4번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는 것이 않고 반대겠죠. 5번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의식 변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향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하고 싶고, 그쵸? 오래 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증가한다. 의료 쪽에 투자하는 돈이 증가한다라고 맞기 때문에 답이 5번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할게요.